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조입니다. 이 학계에서는 AI 그리고 뭐 IT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바이오 헬스케어가 합쳐지는 그러니까 이제 공학과 여러 가지 다른 학문들이 많이 합쳐지는 이런 융복합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학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부와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단일 아이템보다는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뭉쳐서 거대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산업계에서 널리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또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바로 한국 디지털 헬스 산업협회의 송승재 회장을 모시고 이러한 산업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도와서 우리 배태호 산업팀장이 같이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뭐 그런 간단한 지식을 통해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회장님이 계시는 이 협회 이름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디지털하면 IT 쪽하고 AI 쪽이 막 얘기가 되겠죠. 네. 거기에 이제 헬스 산업, 헬스가 또 합쳐지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런 융복합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먼저 어떤 협회인지 뭐 조직을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협회는 그 디지털 헬스 분야의 산업계 그리고 의료계 그리고 그 연구계 그리고 학계가 모인 그 산업부 인가 사단 법인입니다. 2017년 그 11월에 창립이 됐고요. 그 첨단 ICT와 융복합한 산업 특성상 그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그 소통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게 또 신규 산업 분야인 만큼 이제 그 법제도가 미비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 그 일원화된 목소리로 그 이제 법제도에 대한 개선 부분 또 혹은 그 재정 부분도 좀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응 가능하도록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또 민간 기업 중심의 혁신 성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장사 3곳을 포함해서 그 약 90여 곳의 그 협회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디지털 헬스는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그 디지털 기술과 헬스케어를 그 융합해서 질병을 예방 그리고 치료하는데 그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또 건강을 증진하는 데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그 ICT를 그 활용해서 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그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인 병원 밖에서도 그 의료 소비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IT가 가지는 그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특징을 이 디지털 헬스도 좀 동일하게 지금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한정된 의료 자원 자체를 효과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좀 더 그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체계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2017년 말에 이제 출범이 됐고 협회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떤 활동을 펼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난해는 회원 간의 네트워킹 하는데 이제 좀 주력을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그 대정부 창고로서 그 디지털 헬스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와 함께하는 그 정책 간담회 그리고 기업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기재부, 복지부 그리고 산업부, 과기부, 식약처, 금융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통해서 그 디지털 헬스와 인슈어테크 등 융복합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제 개선이나 정책 제안 관점에서는 그 김세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정보학회 사단법인 그 아젠다 2050과 이제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올해 3차례 이상 추진을 했었고 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회구성원 모두가 긍정적인 그 컨센서스를 이제 확인하고 세부 정책을 제안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 특구의 민간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디지털 규제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손생보협회와 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그 디지털의 그 활성화를 보험 산업 관점에서 이제 도모를 하고 공동 세미나를 2차례 개최하며 그 인슈어테크 신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 산업이라는 게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이제 네. 선진국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 얘기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열심히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네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그 이제 ICT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과 그 개인 건강 측정 기기 등을 통해서 정량화된 그 자기 관리를 물론 그 서비스 사용을 통해서 수집된 건강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서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는 연평균 20% 이상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은 그 2025년까지 5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는 과거의 건강관리 정보를 단순히 보여주는데 이제 그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임상을 기반으로 유효성과 만족도를 그 검증하면서 처방 가능한 디지털 치료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용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 그래서 SAMD라는 그 이제 용어로 불리는 그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진단과 치료를 돕는 그 디지털 치료제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서는 그 1세대 합성의약품, 그리고 2세대는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세대는 디지털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치료제 이제 시장 안착을 위해서 FDA 내에 그 디지털 헬스 전담 부서를 만들고 그 SAMD 그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또 디지털 치료제의 제조 기업에 대한 사전 인증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인증을 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빠르게 그 시장에 런칭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 FDA 차원에서도 그 규제기관에서도 이제 빠르게 그 이제 그 첨단 기술들을 이제 그 의료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치료제가 등장하고 있고,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 그 피어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2건을 그 이제 승인이 됐고, 또 올해 이제 3번째 디지털 치료제의 판매 승인 절차에 돌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디지털 디지털 헬스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인 또 원격 의료. 그 원격 의료는 의료법상 원격 의료는 원격 진료를 뜻하긴 하는데요. 그리고 보통 그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는 원격 의료는 원격 진료와 원격 모니터링, 원격 상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원격 진료, 휴대폰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원격 진료가 이슈인데요. 이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상담은 한국에서도 그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이고요. 이제 그 포괄적 개념의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그 여러 세계 주요국에서도 제도적으로 도입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조금 늦죠. 네, 그렇게 조금 뭐 접근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조금 이렇게 늦는 것 같아요. 배 팀장. 네.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원격 진료 얘기가 그래도 가장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원격 진료 도입은 추진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굉장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최근 이제 현재 강원도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원격 진료 등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특례로 실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원격 진료 역시 그 디지털 헬스 산업 분야의 주요 분야의 원격 진료 역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도입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마련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진료란 일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원거리의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환자 및 정보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료 정보 및 전문적인 조언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문과 의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와 데이터 통신 기술을 이용해 의학 영상, 동영상, 환자 기록 등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고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술까지도 통칭하는 말입니다. 원격 진료의 응용 범위를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이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택진료, 그리고 원격 화상회의, 그 밖에 원격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원격 영상 진단, 가상병원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이제 실증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사실 이제 뭐 일정 정도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회장님?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원도에서 특례가 마련된 것을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게 과연 돌파구가 또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특히나 의료 쪽은 일단 뭐 어떻게 평가하시고 풀어야 될 숙제는 과제들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료계와 그 약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전통적인 그 의료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사회 구조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새로운 그 기술이나 서비스를 그 빠르게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규제자유 특구는 이 디지털 헬스 혹은 그 원격 진료가 그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우리가 개선하거나 미리 그 이제 뭐 규제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고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비용 효율에 대한 그 검토들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실정을 통해서 그 이제 ROI를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도입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가는 그 시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말은 참 어렵게 하고 있지만 광고는 아닙니다. 이제 제가 차고 있는 이런 시계들도 저의 심박수라든지 이런 저런 건강 상태, 수면 이런 것들을 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제가 연결되어 있는 병원을 또 연결을 해서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젯밤에 잘 잤는지, 요즘은 혹시나 뭐 부정맥 같은 게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는 게 이게 우리 실생활에 이제 다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거기다 이제 이걸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많이 와 있어요, 사실 보면은. 우리 보면은 그 아파트에도 와 있잖아요, 배 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시범적으로 네, 이 주민들의 어떤 건강 관리를 돌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계신 그 라이프 시멘틱스죠. 뭐 나중에 얘기가 좀 있겠지만 그런 곳에서 어떤 업무 협약을 맺어서 주민들의 관리를 이 디지털 헬스 기기를 통해서 관리를 일정 정도 해주고, 이거를 시범적으로 해서 이후에 이제 만족도가 높고 또 이제 반응이 좋다. 그러면 이걸 또 상용화하는 것들이 지금 이미 추진됐고, 이거는 뭐 현재 그 HTC 현대산업개발이시죠? 네. 일산에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 뒷부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네. 지금까지 이제 그 협회 관련 얘기들 참 어렵고 딱딱한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얘기들이고, 이제 우리 대표님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이제 지금까지 회장님, 이제는 대표님. 네네. 예, 대표님. 대표님은 학교에서는 전공을 어떤 걸 하셨나요? 제가 학부하고 석사는 그 네. 컴퓨터공학을 했고요. 컴퓨터공학. 네, 박사는 의료정보를 전공했습니다. 그럼 ICT하고 합쳐지는 게 딱 맞네요. 그죠? 네네네. 학부하고 석사는 컴퓨터를 IT를 전공하셨고, 그다음에 박사 과정은 이제 의료 쪽을 하시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걸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걸 딱 준비를 하셨네요. 회사 이름이 라이프 시멘틱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회사는
건강에 관한 우리 고객분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건강에 관한 고객분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그 전체적인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면서도 그 특정 그 질환에 그 동작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비스하는 또 제공하고 있는 상품들은 우리나라 주요 13개 대학병원들,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이나 뭐 삼성서울병원 같은 그런 병원들과 임상시험을 통해서 임상적인 유효성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를 이제 검증한 제품으로 네, 그 검증된 그 서비스와 상품들을 제공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우리 그 대표님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 회사의 가장 그 주력이 디지털 치료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배 팀장. 네네. 디지털 치료제 이게 뭔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치료제, 이게 치료제는 약일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디지털로 약을 뭐 복용할까, 이게 그렇죠. 의아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실제로 이제 복용하는 치료제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어떤 이제 특정 질환이나 질병에 어떤 치유 효과가 있다. 디지털적인 기술을 통해서 효과를 낸다고 해서 디지털 치료제라고 명칭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라이프 시메틱스의 이제 디지털 치료제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암 환자분들이 이제 댁 내에서도 이제 그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에필케어 메디컬 버전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집안에서 케어할 수 있는? 네. 네. 이게 암 환자분들이 보통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시거나 항암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항암 같은 경우에는 바로 퇴원하시고요. 네. 그리고 통원 치료를 많이 하시니까. 예.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하시더라도 한 2, 3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십니다.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일단 그 복약 관리, 그리고 영양 관리, 그 운동 관리를 또 해주셔야 돼요. 일단 먹거리부터 이슈고, 그리고 활동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도 생깁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퇴원하면서부터는 그 퇴원할 때 원무과 가기 전에 퇴원 전 교육이라는 걸 받는데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떻게 가이드를 했었는지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후 관리가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그 이제 컨텐츠로 소비하고 복약과 운동 그리고 그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에피케어 그 M이라는 서비스는 그 이제 의료기기 이제 3등급 의료기기와 2등급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게 품목군 자체가 US케어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US케어 의료기기는 그 품목군 정의 자체가 원격 진료를 위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그 이제 의료계에서는 아직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의료기기 그 품목군 개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의료기기 인증받은 에피케어 M뿐만 아니라 이제 현행법에 이제 맞춰서 저희가 웰리스 버전으로 출시한 에피케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에피케어 M이라는 서비스하고 에피케어는 의료기기와 의료기기가 아닌 서비스로 구분이 되는데요. 의료기기가 아닌 서비스는 이제 의료진이 직접 처방하거나 관리하는 기능이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많은 그 또 이제 암 환우분들께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그림이 그려져요. 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네네. 제가 아파요. 근데 이제 요즘 통신사들의 이제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된 AI가 이게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약을 먹을 시간이면 알아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앱으로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놓으면 내 몸의 컨디션 모든 것들이 다 이 친구를 통해서 들어가고, 이 친구 이제 이 AI라는 이 조그만 기계가 항상 저의 컨디션을 확인해주면서 이렇게 봐주는 거죠. 옆에 보호자가 있는 것처럼. 네네네. 근데 약을 먹으면 몽롱해지거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먹냐에 따르지만은 혹시나 과하게 이제 좀 그 몸에 데미지 입을 정도로 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커버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고 그 상황에서 또 원격으로 들어와서 의사 선생님이 날 또 봐주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내가 혼자 집에 있어도 그리고 간병인이 항상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도 충분히 그런 분들 없이도 케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시나리오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가까운 시일에 다 기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경험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네. 그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 해결해야 될 게 많죠. 맞습니다. 네,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아. 네, 이제 가장 크게는 그 이해관계 조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관계 조율이고 어떤 말씀인지 알 네, 것 같아요. 네, 네.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물론입니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방점을 둔다면은 이건 빨리 풀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시간이 이제 벌써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헬스케어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죠. 이제 그래도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려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저희가 2년 전에 그 건강증진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 그 지지난달에 그 개정판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이 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어떤 얘기냐면 그 보험 가입자가 건강 관리를 잘하면 보험료를 깎아드립니다라는 개념의 보험 상품들입니다. 요즘에는 그 핀테크, 인슈어테크라는 분야로 이제 많이 일컬어지는데 이 보험업계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 이제 수단으로서 디지털 S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S를 활용한 그 선진적인 보험 상품 개발, 그리고 고객 접점 유지, 그리고 고객 관리 등을 이제 도모하는 그 상황에 있고 저희 그 회사에서도 이제 보험업계하고 많은 그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한화생명이나 교보생명, 뭐 스코르라는 여러 가지 재보험 그 이제 그 글로벌 재보험사 등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신규 상품 런칭과 그 이제 고객 접점 그 이제 확보 뭐 같은 일들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중에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럼 그런 이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방해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어떤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하게 되면 커뮤니티들, 지역 커뮤니티랑 같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 보건소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쪽하고 같이 해서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이제 이 풀뿌리부터 이런 사업들을 시작하면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실제로 저희가 서울 서대문구하고 네. 디지털 S를 통한 그 커뮤니티 케어의 하나로 에픽케어 서비스와 에픽케어에 연동되는 전용 활동량계. 그 앱하고 연결되는? 네네, 예. 맞습니다. 요즘에 그 트래커라고 얘기 많이 하죠. 걷는 만보계. 걷는 거. 네네, 맞습니다. 예, 예, 네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건강 걷기 공동 사업을 이제 올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보면은 디지털 S는 커뮤니티 케어에서 그 케어 매니저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도구로 이제 또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또 이제 높은 효용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일도 하셔야 되고 또 대표로서 사업체도 또 이제 확장을 시켜야 되는 네. 그런 또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유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협회 일은 어떻게 또 준비를 하실 거며 또 맡고 계신 기업은 또 어떻게 또 확장시키실 건지 비전과 목표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협회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많은 협회사들이 그간 그 이제 수년간 그 이제 디지털 치료제 내지는 디지털 헬스 상품들을 런칭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이 상품들이 우리 협회사들의 상품들이 빠르게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게끔 하는 법 제도 개선 혹은 뭐 수가 지원 같은 여러 가지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식별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빠르게 식별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채널들도
계속 유지를 해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회사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지금 신사동에 있는데 역삼동으로 사옥을 이전할 생각입니다. 네. 이게 디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저희가 그 지하 2층에서 11층 규모의 그 이제 전체 사옥을 사용하는 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상당 부분의 공간을 이 환자분들의 그 이제 문화 공간으로 좀 활용을 좀 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환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집에서만 그 힘들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 공간에서 그 나하고 비슷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일종의 그 자조 모임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그 이제 또 내년에 이제 기업 공개를 목표로 여러 가지 그 이제 좀 노력들을 하고 IPO도 있습니다. 준비하시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또 이제 상장사 대표로서 또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한국 디지털 헬스 산업협회의 송승재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배터 팀장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30분간 진행하면서 약간의 고구마를 먹었다고 하면 그건 바로 어떤 걸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이 쑥쑥 풀려가지 않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꾸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IoT나 이런 데서는 그 표준화 아니면 기준 설정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표준을 따라서 가는가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선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국민의 건강입니다. 그것만 생각한다면은 이런 문제는 하나씩 빨리빨리 해결이 되겠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다 같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